안녕하세요. 지지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음, 일단 글자들을 제가 임의의 순서대로 써봤고요. 이것도 일련의 규칙성이 있어요. 좌우충, 중매충, 인신충, 묘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느낌으로 암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음, 얘를 뭐 1번처럼 이렇게 맨 앞에다 썼는데 요즘에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할 때 좀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가 12지지를 우리가 자축, 인묘, 진, 사오미, 신유술 이 순서대로 보통 부르고 쓰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수부터 세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축인묘 진사까지 6개를 썼고 그 다음에 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쓰면 자 그리고 가로로 보면 서로 12개니까 서로 반대점에 있게 돼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자오충, 충리충 그러니까 인신충, 묘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되더라라는 건데요. 이게 읽는 순서대로 그대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설명이 좌우충이라고 돼 있지 오자충이라고 된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짧은 이제 공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 천간에서는 그 이렇게 갑을 명정 똑같아요. 천간도. 그러니까 무토기토는 편짜기가 애매해서 편가르기가 애매해서 센터 중앙에 있어서 음, 따로 제외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갑을 병정 쓰고 그 다음에 경신, 임계 순서대로 쓰고 갑경충, 묘율신충 그 다음에 좌우 좌우충이래. 다 뭐 얘기하고 있니?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네, 이렇게 읽으라고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여드리면서 이 다음에 어떻게 설명해야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좌우충, 충미충, 인진충, 묘충, 진술충, 사회충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림이 좀 중앙에 안 맞아요. 이 여백과 이 여백이 좀 달라서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요. 일단 축을 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축을 표시를 해두고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수랑 오화를 이렇게 축이 또 삐뚤어져 있지? 네,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가 봐요. 네, 어쩔 수 없고요. 2번 삐뚤어졌으면 앞으로 그거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로선은 안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반대 지점에 있는 거라고 딱 갈랐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수랑 자 어디랑 오화랑 이렇게 반대 지점이 있죠. 그래서 자오가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좌우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충미충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다음에는 인신충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묘충, 그 다음이 진술충, 그 다음이 사해충 이렇게 돌고 나면 다시 좌우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 이건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토끼리도 잘 보시면 양토랑 양토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음토는 음토끼리 충돌이 일어났고요. 천간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그 인목이 어, 양에 해당하는 지지 글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천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될까요? 간목이가 되겠죠. 간목. 간목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감이 아니라 갑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양의 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가 될 거다? 얘는 경금이가 되겠죠. 원래 얘네들은 흰색으로 해야 되는데 하면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쓰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뭐 목 자체가 청색에 그 녹색도 쓰기도 하지만 청색을 뭐야 그
나무의 그 색깔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안 맞긴 한데, 그래서 갑경충이 일어났죠. 아까도 갑경충, 그 다음에 얘는 을신충으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얘 자오충,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좀 뭐라고 얘기하기 애매모호해요. 그 수랑 화는 얘네들은 뭐 채와 용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양인데 채는 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아무튼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습용으로 또 한 번 더 이따가 끝부분에 얘기를 하겠고요. 다시 그 표로 파워포인트 그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자수부터 1번을 안 붙이고 예전에 그러니까 지지 공부할 때도 저는 인목부터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남들하고 괜히 다르게 했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조금씩 했고요.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근데 이게 7살 일곱 번째가 일곱 칸, 그러니까 일곱 번째니까 여섯 칸이 차이 나면 걔네들이 충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아까 봤더니 자오충이었죠. 그 다음에 충미충이었고 인신충이었고 묘유충이었고 진술충이었죠. 사해충이었고. 그래서 이 관계를 그림으로 제가 다시 또 표시를 해봤어요. 네, 그림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바꿔봤고요. 약간 후회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인목부터 1번을 붙여, 이건 미리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외우면 되겠는데? 나 천재인데? 막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거든요. 왜냐면, 와, 이것도, 뭐야. 1번인데 얘가 7번이야? 2번인데 8번이야? 6만큼 차이가 나네? 이러면서 혼자 약간 들떠서 설레었거든요. 왜냐면 청간충도, 6만큼 차이 나니까 얘네도 충이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좀 창피하긴 한데, 아무튼 그랬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번호를 붙였을 때 쭉, 그러니까, 자수부터 붙인다라고 하면 얘가 1번이 되고, 뭐, 얘가 12번이 되겠죠. 그게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이 숫자 6만큼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충의 관계가 되더라.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게 뭐, 7살? 7살이라고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왜냐면 요즘에는 뭐, 다른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을 잊어먹을 것 같아서 아는 선에서 미리 이제 전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기록을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얘네들이 충이라는 게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동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십신 같은 경우도 뭐 식상인데 이게 목의 식상, 화의 식상 뭐 이런 나타나는 것도 다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 다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뭐 강의나 뭐 이런 걸 들을 만할 때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귀가 안 뚫렸는데 요즘에는 조금 저게 저런 말이었어? 그럴 단계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외우는 작업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순서는 조금 전에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러니까 계절적인 대비로 보시면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절적 대비로 원 형태나 뭐 그려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이 입에 붙었어요. 자오충, 그다음에 충미충, 묘충, 인신충, 진술충, 사회충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간합이랑 그다음에 청간충이랑 같이 외우면 이게 엄청 헷갈리거든요.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지합이랑 지지충이랑 같이 또 외우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합이면 함 쭉 외웠다가 나중에 또 충이면 충 쭉 외웠다가 그러면 이제 하나가 어느 순간 잊어먹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재탕 삼탕 하게 되다 보면 이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의 이제 마무리는 아까 그 원형을 보고 다시 이제 얘네들이 왜 충돌이 일어나는 게 서로 반대편 걷기를 일어난다. 이 그림들을 가지고 한번 복습하는 그런 영상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커말 능력자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수준이 떨어져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생각을 좀 떨어지고요. 예, 자수랑 오화를 기준으로 그다음 묘목과 유금을 기준으로 딱 선을 그어요. 선을 긋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반대편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거라고나 할까? 뭐 그런 애들이 이렇게 보여요. 좌우충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충미충이 되겠죠. 그 다음엔 인신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묘유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진술충이 될 거고 사해충이 될 거고 다시 돌아서 좌우충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제 머릿속에 지금 좀 잘 안 들어왔던 게 사해충이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주 보고 뭐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축술미 삼형살 뭐 이러잖아요. 축술미 삼형살 이러면서 그러면 한 번 더 봤어요. 축토랑 미토, 충미충. 아, 이 충에다가 술토 붙어서 또 이게 난리 나는구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인신사 삼형사라면서 인목이랑 그다음에 신금이랑 아 얘네 여기다가 사화가 있으면 충격적인데 뭐 아무튼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많이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말들이 다 외워졌고요. 그다음에 좌우묘유 같은 경우는 서로 이게 도화로 이렇게 반대편에 있어서 좌우충, 묘충 이런 말들이 많이 익혀졌고요. 그래서 사해충이 가장 그 접하는 빈도가 작았던 것 같아요. 자, 마무리로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따라오셨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 신금하고 충이 일어나는 건 뭘까요? 인신충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인목인 게 딱 눈에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진토랑 충이 되는 거는 진술충 이렇게 말 외우시면 진토랑 술토가 되겠죠. 서로 반대편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이고 동그라미 원으로 그리면 안 되는데 얘를 지우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자, 인신충 그다음에 진술충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공부하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이렇게 돼지 콧구멍에다가 지폐를 많이 툭툭 찔러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버셔갖고 부자 되시고요. 늘 웃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있고요. 네, 늘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